그래서요. 그랬어? 그랬어? 알았어? 이제 앞으로 전화해. 이름 다 썼죠? 자, 오늘 질문을 나갑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 화학 결합은 결국에는 원소들이 가장 안정한 상태인 18쪽 원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을 한다고 했었죠, 그죠? 내가 자꾸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외우라고. 알겠어요? 자, 우리가 18쪽 원소처럼 전자 껍질의 맨 마지막 바깥쪽에 가장 이제 전자가 모두 들어차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자,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그러니까 금속은 금속끼리는 금속 결합해. 나트륨 원소들끼리 쫙 결합하고 뭐 마그네슘끼리 쫙 결합하고 해서 금속은 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하는 우리가 이제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남는데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일단은 금속과 비금속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 후에 이온이 되려면 혼자서는 절대로 이온이 못돼. 내가 아무리 잃고 싶어도 전자를 가져가는 놈이 없으면 내가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음이온이 되는 놈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얘기가 있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면 전자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 얘가 주고 얘가 받았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 7, 8쪽 원소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둘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생성이 되고 이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결합이 된 것이 우리가 이온 결합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죠. 자,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을 할 경우에는 둘 다 전자를 서로 얻으려고 하니까 궁합이 잘 안 맞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는 자진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을 서로 공유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결국에는 내가 안정한 원소의 형태, 즉 18쪽 원소의 형태를 갖춘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염소 같은 경우에 염소는 17쪽이니까 맨 바깥쪽에 전자가 7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여기 쌍, 여기 쌍, 여기 쌍인데 여기 이제 쌍을 이루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8개의 전자를 채울 때 먼저 하나씩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를 공개 쌍으로 만드는 경우, 이걸 내가 저번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내가 알려줬었지,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쌍을 형성한 전자들 외에 쌍을 형성하지 못하는 요 전자를 이용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죠?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자, 이렇게 되면 얘도 하나 모자라고 얘도 하나 모자라잖아. 그럼 우리가 요 전자와 요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요 전자. 이렇게 되면 원래는 요게 자신이 갖고 있는 건데 이쪽에서 하나 갖고 와서 요렇게 해서 8개. 얘도 요거는 몇 개 아닌데 이쪽에서 가져와서 요렇게 해서 8개. 이렇게 해서 전자를 공유한다라고 했었지,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 놈들을 뭐라 부르냐면 공유전자 쌍이라고 부른다 했잖아. 그러면 지금 얘네가 결합해서 그러면 염소는 항상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거든. 17쪽 원소들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17쪽 원소나 할로젠 원소들이 이원자 분자 상태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원자 분자 상태가 되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둘이가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안정한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원자 분자 상태를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공유전자쌍이 되니까 공유전자쌍은 한 쌍이 된다, 알겠어? 이때 공유전자쌍을 두 개라고 하면 안 돼. 얘하고 얘는 딱 하나로 묶어서 공유전자쌍은 한 쌍. 나머지는 다 비공유전자쌍이 되는 거지, 이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한 쌍만 공유했을 때에는 이걸 단일 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약에 결합으로 표시하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선을 하나만 그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학식을 표현할 때 뭐 분자식도 있고 구조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구조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식을 그리면 선이 하나짜리가 되는 거지 이때.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는 16쪽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2개는 이제 전자쌍을 이루는데 2개는 전자쌍을 이루지 못하잖아. 요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 둘이가 서로 만나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요거 하나만 공유해가지고는 7개. 얘도 7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2개를 공유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자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요렇게도 마찬가지 8개가 되고 요렇게도 8개. 그러니까 짝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들을 전부 다 공유전자 쌍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야 이때. 그러면 산소와 산소도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O2로 존재하게. 왜냐하면 주변에 자기 말고 다른 원소보다는 자기와 같은 원소가 훨씬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들끼리 결합할 때에는 이렇게 O2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구조식으로 쓸 때에는 여기는 공유전자쌍이 2쌍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이중결합이라고 해서 선을 이렇게 2개로 그어준다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저번에 좀 질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3중결합이었잖아, 질소 같은 경우에 전자쌍을 3쌍을 공유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유전자쌍의 한 쌍부터 3쌍까지 가질 수 있거든. 근데 어차피 너희들은 많은 복잡한 건 안 배워. 그냥 딱 이렇게 몇 개,
일반적으로 딱 시험에 나오는 건 너희들이 일반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 분자들 외에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이것만 딱 외워주면 돼 있대. 저번에 이중결합에 또 뭐가 있었어? CO2가 있었잖아. CO2. 그죠? CO2도 이중결합이었잖아.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14족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16족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쌍을 이루지 못한 게 4개고 그 다음 얘는 쌍을 이루지 못한 게 2개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 2개는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8개를 원하고 얘도 8개를 원하니까 여기서 전자쌍 2개를 이렇게 갖고 그 다음 얘도 여기 전자쌍을 이렇게 2개 갖고 오는 거지. 이렇게 가지고 여기 있는 산소 여기도 산소가 붙어서 산소도 2개를 줘. 이렇게. 그러면 역시 탄소도 8개가 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산소도 이렇게 보면 8개 여기 있는 산소도 이렇게 보면 8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탄소와 산소 사이에는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 얘가 지금 전자가 몇 개고 얘는 몇 개니까 우리가 공유하려면 몇 개씩 공유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게 돼 있대. 그 다음에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할 때 탄소가 4개잖아요. 이렇게 체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가 4개고 수소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얘하고 수소하고 만나려면 수소 하나가 전자 하나밖에 못 주니까 그럼 여기 하나 붙으면 여기도 하나 붙고 여기도 하나 붙고 여기도 하나 붙고 이렇게 되면 수소는 헬륨처럼 만들어지려고 할 거 아니야. 수소는 어차피 헬륨처럼 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이 각각의 수소는 전자를 2개씩 해서 헬륨처럼 되는 거고 탄소는 전자를 8개를 얻어서 전자를 8개를 맞춰서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죠. 그래서 탄소와 산소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 게 궁합이 좋냐?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결합하면 단일 결합이 4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을 이렇게 4군데로 그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CH4라고 하는 물질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때. 그럼 이제 이렇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한 애들이 어떤 성질을 갖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저번에 확인했고 자 넘겨봐 81페이지 오늘 자 81페이지에 보면 이온 결합 물질에서 저번에 이거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 우리가 각각의 이온 수에 따라서 결합하는 게 좀 달랐었지 그죠? 자 그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것만 좀 해보자. 거기 보면 NA하고 CN이 결합하려면 NA는 1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CN은 1 마이너스 미온이 되니까 얘는 1대1로 결합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NaCl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하면 CA하고 CN인데 얘는 2족이니까 2개이죠. 얘는 17족이니까 하나밖에 못 얻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대답하려면 2개 주니까 얘는 하나밖에 못 얻으니까 Cl-가 2개가 필요하겠지. 그죠? 결합하게 되면 CA 하나에 요한 1을 생각하자. CL이 2개 염화칼슘은 CaCl2라는 식을 갖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아마 예전에 학교에서 이온을 배울 때 원자 단이온이라 그래서 여러 개의 원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온처럼 행동하는 걸 배웠어. 그죠? 예를 들어서 CO3 2-는 탄산이온, SO4 2-는 황산이온 이런 원자단 이온들이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놈들이 만약에 또 얘하고 결합하려면 이건 어차피 비금속끼리라 결국에는 공유 결합으로 형성되었는데 이온이 된 거거든. 공유 결합을 한 후에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형성이 된 거거든. 그러면 얘하고 만나면 2 플러스와 CO3 2-면 1대1로 만나면 되잖아. CA 하나에 CO3 하나 이게 탄산 칼슘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수산화 마그네슘도 있네. 마그네슘은 2 플러스가 되고 OH는 이것도 원자단 이온이거든. 이 수산화 이온 얘는 1 마이너스거든. 그럼 연원이 2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마그네슘이 하나에다가 OH가 2개인데 여기다 1을 써버리면 수소만 2개라는 식이 되니까 이걸 해서 이걸 원자든 괄호를 묶어서
여기다가 2라고 이렇게 써주게 돼요. 이게 수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단 이온들하고 결합하는 이런 이온 결합 물질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때 이거 말고 왜 황산구리 같은 경우도 있잖아. 황산구리. 구리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구리가 2 플러스 이온이거든. 근데 황산이온은 SO4 2-거든. 얘는 2 플러스고 2 마이너스니까 CuSO4가 1대1로 결합하면 돼. 이게 황산구리가 됩니다. 황산구리. 알겠어요? 근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20번까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끔 만약에 학교에서 나중에 배울 때 이게 나온다. 그럼 그냥 외워버리는데 Cu는 2 플러스다. 이거 예전에 중3이나 이럴 때 이온에 배울 때 보면은 아마 가끔 나올 거야 이때 이런 것들은. 자, 요게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넘겨봐봐 너는. 자 밑에 보고 가자. 81페이지 맨 아래쪽에 봐봐. 공유결합은 아까 전에 봤지만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하는 게 전부 다 공유결합이거든. 그럼 우리가 봐봐. 어떤 원소와 원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다가 다른 원소가 막 계속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하나의 원소와 하나의 원소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 하나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하는 경우에서 이게 다 비금속이잖아. 그럼 이게 전부 다 공유결합이 되는 거거든. 이때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의 원소와 하나가 여기는 하나지만 여기는 두 가지 원소니까 전체가 세 가지 원소잖아.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꼭 하나와 하나만 결합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두 개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을 할 수도 있거든 이때. 그럼 여기서 보통 탄소하고 수소로 된 건 다 공유 결합이고 여기다가 산소도 같이 결합되면 이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봐봐. 뭐 뷰테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뷰테인은 부탄, 우리가 얘기한 부탄가스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기체가 뷰테인이라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에탄올, 포도당 이런 것들, 야 분자식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지? 따로 외우진 않고 이런 식으로 결합된 것들은 전부 다 공유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대. 알겠어? 어차피 너희들 하는 게 이온 결합 아니면 공유 결합인데 여기 보면은 금속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럼 그냥 다 공유결합이야. 알겠어요? 여기는 항상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에 금속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고 이때. 그러면 이온결합이 되는 거고 금속이 없다. 그럼 비금속만 있다. 그럼 그 전부 다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게 오른쪽에 하나 나와 있는데 산소, 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공유결합으로 된 필수 물질. 소금은 NaCl이니까 또 이온 결합으로 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 그 다음에 뭐 포도당 이런 거 우리 에너지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 된 물질 중에는 우리가 필수인 게 염화 나트륨 정도 되고 주로 공유 결합으로 된 물질들이 우리 몸에 되게 많은 필수 물질이 있거든. 뭐 산소, 물, 그 다음에 포도당.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배울 생명과학 파트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뭐 핵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전부 다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요 8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거기 보시면 전기 전도성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와. 전기 전도성. 얘가 전기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게 나와 있거든. 자,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 전기를 통하냐 안 통하냐 했을 때 이온 결합 물질하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 자, 이게 고체 상태일 때와 수용액 상태일 때 녹았을 때 물에서 얘가 고체 상태일 때와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 그 결합을 한 이 고체 상태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버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 붙어 있기 때문에 이때. 그리고 너희들 보면 이온 결합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양이온, 뭐 NaCl이면 나트륨 이온 하나와 염화 이온 하나가 이렇게 1대1로 결합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게 NaCl이라고 하면 요게 한 분자인데 엄청나게 많은 분자가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또 양이온, 또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음이온, 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해서 NaCl이 엄청나게 수많이 결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서 고체일 때는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 이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이온 결합 물질은 내가 힘을 주어서 눌러버리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힘 주어서 밀었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한 칸씩 이동했다 치면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만나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만나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밀어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은 힘을 주어서 힘을 주어서 우리가 누르게 되면 쉽게 부스러지는 성질이 나타나게 돼요.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지. 이 한 층 한 층끼리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그거 하나 적어줘봐, 거기다가. 야, 고체일 때,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힘을 주면 쉽게 부스러진다. 그래서 너희들 소금 덩어리를 힘을 이렇게 좀 바스러지잖아. 소금이, 그죠? 소금 덩어리가 가로로 바스러지잖아.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 물질들은 내가 힘을 주면 여기서 같은 전하를 띤 물질들이 서로 밀려서 만나기 때문에 서로 밀어버려서 층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눈에 볼 때에는 바스러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일단 이온 결합은 고체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리고 얘들아, 공유 결합은 어차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는 애들이 아니잖아, 그지? 얘는 고체나 수용액이나 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알겠죠? 공유 결합 자체는 이온이 아니잖아,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고체로 있든 수용액, 설탕을 물에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어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어요. 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다고 했대. 알겠어요? 그래서 전하를 띠는 입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수용액이든 고체든 뭐 액체든 간에 여기는 전기를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 아예 없다, 알겠지 이때. 근데 여기는 고체일 때는 못 움직이지만 물에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온화된다라고 표현하거든. 수용액에서 이온화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물에 녹게 되면 물 분자들이 양이온을 둘러싸고 음이온을 둘러싸. 이게 어떻게 되냐면 NaCl 같은 경우에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물에 들어가면 물 분자들이 얘네를 둘러싸요. 이런 식으로 물 분자가 둘러싸거든. 이걸 수화라고 해요, 수화. 이렇게 둘러싸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뜯어내버려, 이렇게.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온화된다라고 표현한다. 알겠어? 물에 녹으면. 물에 녹아야만 이온화가 돼.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그럼 양이온은 어디로 이동하겠어?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음이온은 어디로 가겠어? 플러스 극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저번에 시간에 첫 번째 얘기했듯이 우리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전류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치? 도선상에서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동하잖아. 근데 여기는 이온 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수용액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처럼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동을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들 우리가 손에 물 묻은 다음에 전기 만지고 우리가 왜 물에서 감전된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물에서. 그럼 생각해봐. 순수한 물은 감전이 돼, 안 돼? 순수한 물은 감전이 안 돼. 그러니까 증류수라고 하는 건 순수한 물이잖아. 순수한 물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증류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그는 실험실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물을 만드는 것 뿐이지 우리가 주변에 수돗물, 생수, 뭐 이런 것들, 뭐 강물 이런 것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녹아있어? 이온이 녹아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무기온들이 다 조금씩 녹아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은 전부 다 그 안에 조금씩 이온이 다 녹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물들은 무조건 감전이 되게 됩니다. 이때. 알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다 그거 여기 이온 결합을 한 물질의 수용액에서만
알겠죠? 여기에서만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보면 이거 하나 있었잖아. 야, 비금속 중에서 전기 통하는 게 하나 있었잖아. 이게 뭐였어? 우리가 예외는 하나씩 꼭 기억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금속에서 액체가 수은이었던 거 그죠? 비금속에서 액체가 브로민이었던 거 하나 기억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있었잖아. 비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없었는데 비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게 하나 있어. 이게 뭐예요? 흑연이야, 흑연. 예외가 하나 있다. 예외. 흑연. 알겠죠? 흑연은 내가 자유전자가 있다 그랬잖아. 흑연은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알겠죠? 그 왼쪽에 나와 있어. 왼쪽에 보면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라고 해서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죠. 흑연은 결국에는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금속 중에서는 흑연만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흑연은 어차피 물이 안 녹기 때문에 수용액은 생각 안 해도 돼. 여기서 이제 수용액은 뭐냐면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만 수용액을 얘기하는, 모든 공유결합이 다 물에 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때. 알겠어요? 공유결합 중에서 혹시나 물에 뭐 설탕이나 포도당 이런 거 물에 녹을 수 있잖아. 그런 애들은 수용액이 되더라도 전류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때. 일단 공유결합은 원래 전류가 안 통해. 고체는 수용액이거든. 근데 요 햄의 흑연 하나만 얘는 전류가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자, 거기에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거기 82페이지의 맨 아래쪽 왼쪽에 보면 너희들 그 황산구리가 하나 나오지, 그지? 황산구리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 우리 아까 전에 황산구리가 Cu2+하고 황산이온이 SO4 2-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CuSO4인데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황산구리라고 우리말로 적든 이렇게 화학식으로 적든 옆에 괄호 열고 로마 숫자를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렇게 해서 로마 숫자 쓰고 우리말로 쓰고 로마 숫자로 쓰든.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쓰는 거냐 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표현 안 되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전이원소거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2개 이런 애도 있고 3개를 이룰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전자를 딱 몇 개만 읽는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애들이 아닌 것이 있거든. 여기 있는 애들은 딱 정해져 있는 애들이 맞아. 뭐 나트륨은 무조건 전자를 하나만 읽거든. 근데 구리나 철이나 뭐 이런 애들은 전자를 막 2개 읽을 수도 있고 3개 읽을 수도 있고 막 이래 피하는 게 따라서,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2라고 적어주는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황산구리의 이가이온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구리 있잖아, 구리. 요 구리가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는 구리이온이라는 걸 따로 표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전자를 잃는 개수가 여러 개인 애들이 있단 말이야, 원소들 중에. 근데 그런 거는 왜 그런지 몰라도 돼. 알겠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옆에다가 얘가 2+라는 것으로 뜻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 구리의 산화수라고 해서 구리의 전화수를 옆에다가 적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전자를 2개 읽거나 3개 읽거나 때에 따라서는 읽는 개수가 조금 달라지는 이온들이 있거든. 야, 그런 건 나중에 저 고등학교 2학년에 이렇게 해서 화학을 배울 때 하면 돼. 화학 배울 때. 알겠어요? 화학 선택 과목 하면은 그 화학 배울 때 하면 되고,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 이때. 자, 그럼 오른쪽에 문제를 좀 보자. 자,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 같이 풀어볼게요 이때. 먼저 맨 위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자, 무슨 결합 물질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3차원의 입체 구조. 이것도 중에 이온 결합은 규칙적인 배열. 이온 결합은 규칙적인 3차원의 배열을 한다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3차원의 배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정이라고 해요. 결정. 알겠어?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물질들은 고체 상태일 때는 규칙적인 배열을 하기 때문에 왜 아까 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면 밑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 또 플러스 막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위에는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흐트러지면 부스러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만 배열을 할 거거든, 이온결합 물질들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규칙적인 배열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때 플러스 옆에는 마이너스가 와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이거 우리가 결정 상태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너희들 소금은 결정이 무슨 결정이냐? 육면체 결정이잖아, 그렇지? 들어본 적 없어? 오늘 또 역시 소금은 이렇게 육면체 결정, 육면체 결정. NaCl. 알겠어요? 뭐 배우진 않아도 돼. 어쨌든 이렇게 결정, 우리가 정확한 입체 구조를 3차원의 입체 구조를 가지는 결정 구조를 가진다는 거 꼭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이때. 자, 1번은 거기 이온결합 물질이고, 두 번째는 공유결합이겠죠?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이룬다. 일정한 수의 원자. 아까 봤지만 일정한 수는 왜냐하면 얘하고 나하고 공유결합을 몇 쌍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산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는 딱 두 개씩, 염소와 염소도 두 개씩, 그리고 탄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는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할 때는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공유전자쌍을 몇 쌍을 가져야 18쪽 원소처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내가 너하고 결합할 때 너하고 나하고 몇 개씩 결합한다는 일정한 수의 원자 결합. 알겠죠?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하여서 이렇게 분자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건. 그 다음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인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전기전도성이 X,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O. 얘들아 써라.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고체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X입니다. 이때. 자, 밑에 문제 봅시다. 1번에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OX를 표시해라. 양이온과 음이온이 항상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더라. 아니죠. 양이온과 음이온도 내가 몇 플러스냐 몇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1대1이 아니라 다른 결합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아까 봤지만. 2번에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입체 구조를 이룬다. 맞네. 3번에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진다. 맞네. 그건 이온화된다. 그래. 이온화된다. 4번에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아니죠. 수용액 상태에서만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고체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 밑에 2번에 공유결합의 OX.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분자를 이루더라. 맞네. 아까 봤지만 CHO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원자들, 비금속 원자죠. 비금속 원자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분자를 이루게 됩니다. 2번에 설탕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더라. 맞네. 이거는 뭐 수용액에서도 없어. 포도당은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X입니다. 3번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있는 대로 골라라. 한번 적어보자. 물은 공유 결합이지. 에탄올은 공유 결합이고,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Na+와 Cl-. 황산구리, 이것도 이온 결합. 구리가 금속이잖아. 칼슘이 금속이니까 요거는 이온 결합. 설탕은 공유 결합이죠. 너희들 이렇게 CHO로 구성되면서 생물의 몸을 주로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유기물. 들어봤어?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가와라는 고체 상태의 모형. 가와라는 각각 염화나트륨과 설탕 중에 하나인데, 나에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결합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 나에. 그래서 나가 염화나트륨이에요. NaCl. 소금이고 가가 설탕이 됩니다.
자, 1번에 가는 설탕이고 나는 염화 나트륨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2번에 고체 상태에서 가와나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둘 다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야,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건 누구야? 금속만 있을 때. 금속만 있을 때, 그죠? 금속들만 존재할 때는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지.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 가는 전기 전도성이 X, 나는 전기 전도성이 5입니다. 이때 5번에 물질 가와나의 전기 전도성에 대한 자료. 가와나는 각각 염화칼슘과 포도당. 염화칼슘이 이온 결합이죠. 포도당은 공유 결합이잖아. 이때 근데 가를 보면 고체나 수용액 모두 다 전기 전도성이 없으니까 가는 포도당입니다. 공유 결합 물질. 나가 염화칼슘이라는 이온 결합. 칼슘이 금속이죠. 그러면 기억에는 X가 들어가야지. 고체일 때는 전부 다 X. 자, 가와나 이름 썼죠? 가는 포도당, 나는 염화칼슘. 기억은 X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푸셔야 돼. 예. 자, 뒤에 문제 쭉 푸세요. 지금부터. 네. 발표 갔다 와. 야, 요거잖아. 내가 요거 몇 개만 좀 풀어줄게. 혹시 뭐 87페이지 봐봐. 87페이지 실력 문제 있거든.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실력 문제는 나하고 좀 같이 풀어보자. 알겠죠? 자, 먼저 1번을 봐봐. 1번. 그림은 화합물 A2B. A2B라는 거 알죠? A 원소 2개에 B 원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CD2라고 되어 있는 거 C 원소 하나에 D 원소 2개인데 여기 봐봐. 너희들 첫 번째 A2B를 보면 여기 하나에 여기 이렇게 2개 결합되어 있잖아. 그럼 누가 A겠어? 얘가 A겠지. A가 2개니까 얘가 B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CD2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 거기 보시면 여기에 음이온이 하나 있고 양이온이 하나 N 플러스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봐봐. 그러면 지금 보면 음이온 1 마이너스 음이온 2개에 양이온이 하나니까 그럼 여기는 몇 플러스 이온이 되겠냐? 2 플러스 이온이 돼야지. 여기 N은 2가 들어가겠지. 왜냐면 1 마이너스 음이온 2개가 양이온 하나와 결합해 있잖아. 그러면 음이온 마이너스 1가가 2개면 2 마이너스 전하량이니까 얘는 2 플러스 전하량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CD2니까 C는 요 하나인 얘가 C가 될 거고 D가 2개니까 얘가 D가 되는 거지. C가 2 플러스 이온이고 D가 1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봐봐. A가 여기 지금 공유전자쌍이 여기 또 한 쌍이 있고 여기도 공유전자쌍이 여기 또 한 쌍이 있잖아. 그지? 야, 그럼 봐봐. 원래 자기의 전자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럼 이렇게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잖아.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몇 개씩 준 거야? 한 개씩 준 거지. 그지? 그러면 요 중에 하나는 B 거고 하나는 A 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는 B 거고 하나는 A 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B의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A가 준 2배를 빼줘야 되는 거지. 이해가니? 그럼 너 생각해봐. 여기 무슨 원소야? 여기 B가 지금 원래 전자가 몇 개야 그러면은? 원래 전자가 체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수가 6개잖아요. 6개. 그러면 안에 2개 있으니까 여기 안에 2개 있고 아까 쪽에 원래는 6개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A가 하나 주고 여기서 A가 하나 줘서 8개처럼 된 거잖아. 너 87페이지. 87페이지 1번이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가 결국에는 산소야. 산소. 원자 번호 8번. 산소. 그럼 A는 원래 전자가 몇 개였다는 얘기야? 하나였다는 얘기잖아. 이거 수소잖아, 수소.
이게 뭐예요? H2야, H2. 알겠어요? 이건 H2가 되는 거지, H2. 자, 그 다음에 얘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가 총 몇 개냐면 지금은 이온이 된 상태니까 18쪽처럼 된 거잖아, 그죠? 지금 이온이 총 10개거든, 그지? 보여? 근데 얘는 2개를 잃어서 10개가 된 거잖아. 얘는 원래 몇 개였단 얘기야, 전자가. 12개였단 얘기지, 이때, 전자가. 그럼 전자가 12개니까 12번 아니야, 원자번호. 12번. 그 얘가 되는 거지,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 알겠어요? 이때. 그 다음에, 그 밑에 옆에 보면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가 총 몇 개니? 2, 8, 8이니까 총 18개거든, 얘가 지금 18개, 전자를 하나 얻어서 18개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원래 전자가 17개였다는 얘기잖아. 그치? 원자번호 17번이 되는 거지, 얘가.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염소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마그네슘 양이온이고, 요거는 염화 이온이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MgCl2를 이렇게 쓴 거라고 이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전자수를 생각할 때 공유 결합은 한 쌍을 공유하면 너 하나 나 하나니까 내 거는 실제로 한 개였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내 거는 하나, 여기도 공유 결합이 요 중에 내 거는 하나. 알겠죠? 이온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지금처럼 된 거니까 2 플러스 양이온이면 지금 있던 전자에서 원래는 2개를 잃어버려서 지금 상태가 됐으니까 지금에서 2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고, 은이온은 전자를 더 얻어서 지금의 상태가 된 거니까 지금 이온이 된 거에서 원래 전자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자, 이제 봅시다. 먼저 기억에 N은 2더라. 맞네. 여기가 2 플러스 N이 2가 1-0 2개 하고 양이온 하나가 결합하려면 양이온은 2 플러스 양이온이 돼야만 전기적으로 궁합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D 중에 2주기 원소가 누구냐? 여기 수소는 1주기잖아. 산소는 2주기 맞다, 그죠? 여기 산소, 여기 B가 산소잖아. 얘는 2주기가 맞고, 그 다음 여기서 마그네슘은 3주기다. 염화이온도 3주기네. 그럼 여기 2주기 원소는 산소 하나밖에 없다. 아니, 조심해야 돼. 너 봐. 위에 걸로 만약에 주기를 계산할 때 조심해야 돼. 얘는 양이온은 원래 맨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있었는데 잃어버려서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없어진 거야. 알겠어? 너 봐봐. 지금 여기 같은 게 얘가 전자 껍질이 2개잖아. 그렇다고 얘를 2주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원래는 몇 주기였어? 3주기여서 바깥쪽에 전자가 2개가 있었는데 이 2개를 잃어버려서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양이온은 항상 이온이 된 상태에서 원래는 그거보다 하나의 전자 껍질이 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세 가지고 2주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때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디귿. B와 C는 1대1로 결합할 것이다. B와 C는 1대1이다. 여기 봐봐. B와 C가 1대1이면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산소잖아. C는 마그네슘이잖아. 그럼 마그네슘은 2종이니까 전자를 2개 있고, 어차피 금속과 비금속이랑 이온 결합을 해야 되거든. 근데 산소는 16쪽이니까 전자를 2개 얻어야 되잖아. 이렇게 이온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2 플러스고 얘는 2 마이너스니까 1대1로 결합하면 되지. 전하의 수가 딱 맞잖아.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됩니다. B하고 C가 결합할 경우에는 이온의 수, 여기 이온의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둘은 1대1로 결합하면 돼요. 너 이거 한번 생각해. 어렵진 않은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 야, 알루미늄이 예를 들어서 3 플러스가 되고 산소가 2 마이너스, 이걸 어떻게 결합할까? 3 플러스 이온하고 2 마이너스 이온이면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여기는 2를 곱해주고 여기는 여기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맞춰주는 거 아니야, 그죠? 공배수 맞추면 돼. Al2O3 이게 산화 알루미늄.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돼요. 이때 아니, 분모 통분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분모 통분하는 거하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6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분모 통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때.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을 봅시다. 2번. 다음은 화합물 ABC를 화학 결합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 지금 보면 전부 다 공유 결합하고 있잖아. A하고 B하고 C하고 다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 거지, 그죠? 자, 이제는 A하고 얘들아 B하고 C가 있는데 A가 B하고 단일 결합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이잖아, 그치? 그럼 A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는 요 중에서 하나만 원래 자기 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는 원래 전자가 총 몇 개인 거야, 이때? 안쪽에 2개에다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그럼 안쪽에 2개와 7개니까 9개잖아. 원자번호 9번이면 누구야? 원자번호 9번. 플로르. 얘가 플로르지, 플로르. A가 플로르. 그럼 A는 원자과 전자수를 몇 개라고 해야 돼? 7이라고 해야지, 7.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제일 바깥쪽 전자수잖아, 그죠? 그럼 내가 제일 바깥쪽의 전자수가 실제로 7개란 얘기잖아. 공유한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오면 7개. 야, B 봐봐, B. B는 이쪽에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고 이쪽에 공유 전자쌍이 3쌍이 있어. 삼중결합이거든. 그럼 B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자기 전자수는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하나, 둘, 3개를 가져와야 자기게 되는 거지. 원행제가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자의 수를 계산할 때 그러면 B는 안쪽에 2개 있고 이쪽에서 하나 가져오고 이쪽에서 하나, 둘, 3개를 가져오니까 하나, 여기서 3, 안쪽에 2니까 원래 몇 개야? 6개네, 6개. 얘가 원자번호 6번이라는 얘기야. 원자번호 6번. 탄소다, 탄소. 원자번호 6번이니까 탄소.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바깥쪽에 가신이 갖고 이게 3개하고 1개니까 가운데 있는 안쪽에 거 2개 말고 맨 바깥쪽에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니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죠. 여기는 원자과 전자수가 7개 있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삼중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3개를 갖고 와야 되죠. 내 거니까. 그럼 여기 가운데에 2개 있고 이쪽에 3개 갖고 있고 이쪽에 2개. 이게 원래 자신의 전자수입니다. 됐죠? 그럼 얼마야? 원자번호 7번이네. 7번. 질소다, 질소.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3하고 이 제일 바깥쪽의 전자수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5가 돼야 되는 거죠. 이때.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결합을 했을 때 자신의 실제 전자수, 그 다음에 자신의 원자과 전자수, 공유 전자쌍에서는 거기 공유 전자쌍이 3쌍이면 그 중에 3개는 내 거, 한 쌍이면 그 중에 하나는 내 거, 2쌍이면 그 중에 2개는 내 거. 그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돼. 자, 기억에 ABC는 공유 결합 물질 맞죠? 전부 다 공유 결합, 금속이 하나도 없어요. 원자과 전자는 얘가 제일 커. 얘가 17쪽. 제일 최외곽 전자 7개잖아.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5개 원자과 전자. 그 다음에 얘가 4개. 요 순서대로 A, C, B가 맞네요.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의 수는 C2와 A2. 요거 잘 봐야 돼. 얘 결합할 때 어떻게? 그럼 얘가 C2는 N2잖아. N2. 그럼 N이 결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전에 5개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잖아요.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5개잖아요. 이렇게 질소가. 그러면 하나가 공유되어 있고 나머지 3개가 공유되어 있지 않으니까 요 3개를 다 공유 전자쌍으로 만들면 이렇게 해도 8개, 이렇게 해도 8개 되죠? 삼중결합이죠. 삼중결합. 그냥 외워버려. 삼중결합은 어차피 N2밖에 없어. 그냥 그것만 외우면 돼. 알겠어? N2는 삼중결합. 공유결합 전자쌍이 몇 쌍? 3쌍. 그 다음 F2가 F2잖아. A2가. 플로어로는 17쪽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7쪽이니까. 그럼 요거 하나만 공유하면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해서 8개. 여기는 F와
F와 F 사이에는 단일 결합. 그럼 여기는 공유전자쌍이 한 쌍. 듣고 있어? 공유전자쌍이 한 쌍. 얘는 공유전자쌍이 세 쌍입니다. 그래서 C2, C라는 원소가 세 쌍의 공유전자쌍, A라는 원소가 한 쌍의 공유전자쌍이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풀고 맞춰야 되겠지. 시간이 없네. 3번은 지금 봐봐. 이게 전체 전자가 몇 개야? 둘, 여덟, 10개잖아. 그럼 10개면 결과적으로 네온이거든, 네온. 알겠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봐봐. A, E 플러스 B 마이너스 C, E 마이너스가 전부 다 이렇게 네온하고 똑같아졌대. 그럼 네온하고 똑같아지려면 먼저 A, E 플러스는 네온이 지금 뭐냐면 얘가 전자가 몇 개야? 전자 10개잖아. 그러면 A, E 플러스는 전자를 2개 잃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전자가 총 원래 몇 개였다는 얘기야? 12개였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원자번호 12번. 왜냐면 중성일 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고 양성자수가 원자번호니까 중성자일 때 전자수가 원자번호가 되는 거거든. 12번이니까 마그네슘. 알겠어? 얘는 마그네슘, A가 마그네슘이야. E 플러스. 그래서 얘가 전자를 2개 잃어서 거꾸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2개를 잃어서. 오히려 2개 더 적은 네온처럼 된 거고. 그 다음 B 마이너스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얘처럼 됐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는 원래 전자가 9개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원자번호 9번이니까 플루오르가 되는 거지. 플루오르. 그 다음에 C는 E-잖아. 그럼 얘는 전자를 2개 얻어서 얘처럼 됐다니까 원래 전자가 8개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산소가 됩니다. 산소 원자번호 8번. 이렇게. 기억에 원자가 전자수는 C가 A의 4배더라. C는 산소잖아. 얘는 체외각 전자가 6개거든. 원자가 전자수가. 그 다음 A는 얘잖아. 얘는 지금 2족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2개잖아. 2개. 그러면 원자가 전자는 4배가 아니고 3배죠. 3배. 그 다음 AB2는 이온 결합 물질이더라. AB2 요거 마그네슘하고 얘니까 금속하고 비금속이잖아. A하고 B가 결합할 때에는 이온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때 얘하고 얘끼리는 공유 결합이 되겠지. 이때 그 다음에 CB2의 공유 전자쌍의 수 요거를 이렇게 C하고 B하고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나올 것이냐. 자, C는 산소잖아.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원자가 전자 6개고. 그 다음에 B는 지금 B가 2개가 필요하면 B가 플루오르거든. 아, 그럼 되겠다. 플루오르가 원자가 전자가 7, 하나, 둘, 셋, 넷, 여섯, 7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전자쌍을 이루지 못한 게 2개고 여기는 전자쌍을 이루지 못한 게 1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기하고 여기 붙을 수 있으니까 플로르가 2개 붙는 게 맞네. 그래서 CD2가 되는 거네. 그죠? 그럼 여기 붙으면 플로르가 여기 하나 붙어서 전자 하나 공유하고 여기 또 하나 붙어서 전자 하나 공유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CD2 이렇게 되겠네. OF2. 그러면 공유전자쌍은 2쌍이 됩니다. 2쌍. 알겠죠? 산소와 플로르가 비금속끼리잖아. 그럼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할 때에는 얘는 하나만 더 필요하고 산소는 2개가 더 필요하니까 F 2개가 여기 와서 하나씩 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거기 앞에 거기 80 어디까지? 86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숙제. 알겠죠? 다음 주부터 이제 생명과학 파트를 나갈 거니까 다음 주에 화학결합 일단 시험 볼 테니까 준비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생명과학 파트를 나갈게요.